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투쟁하신 지 14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열흘 남짓되는 날에는 옥중 투쟁을 하신 지, 감옥에 계신 지 4년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전부터 항상 외쳐왔습니다.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 찬탈이다. 뇌물 한 푼 받지 않는,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도 돈 한 푼 받은 흔적이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적이라는 이유로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둔 역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께서도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기꾼들, 정치 로비배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몰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회의 참여자로서 발언이 거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우리 공화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 경제, 외교안보,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반이 무너지고 방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국가 대개조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류 공력,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인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간의 인위적인 계급을 만들고 세대 간 불신을 가속화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교육이 백주 대낮에 전교조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할 교육이 오히려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중국, 북한에 대한 미화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전문성과 창의성, 인성을 주로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AI, IoT 같은 신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적기에 세상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 발생한 경제 폭망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의 감소가 11만 1,300명입니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국가에서 뿌리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한국 경제의 적신호는 중국 폐렴 이전부터 보여왔고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빠져 이를 가속화했습니다. 집권 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25번 연속으로 실패를 한 부동산 대책,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국민들의 막연한 반기업 정서에 기댄 정책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제는 추락하고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선수로 뛰는 경기장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외교 관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개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국, 북한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우리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주적입니다. 동맹은 사이가 좋은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 아닌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가 맺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은 냉전 시대보다 더 열악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미소 갈등보다 심각하며 현재 중국은 그 당시 소련보다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은 핵무장까지 갖췄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중국과 북한은 그 균열을 파고들 것이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 체제 붕괴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한미동맹의 최종 목적은 북한 체제 붕괴를 통한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일국가 이체제는 전쟁을 불러올 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과거 조선 말기의 경험을 다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 웃고 떠블러 가겠다는 거대 야당, 앞에서는 싸우는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형님 동생을 하며 땅 투기, 주가 조작 등 이권을 나눠먹는 정치인, 문재인 정권의 포갑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남보는 척하며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는 것에 미쳐있는 야당 정치인을 보면 나라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우파 국민들은 여론조사, 선거에 조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작이라고 믿고 우리 내부 개혁을 등한시한다면 우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을 때를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오세훈 같은 사탄파들을 정계에서 은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파 내에 정치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부정선거 이슈가 이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막장 공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통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형준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각각 서울시장 보궐선거 명예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나경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정치인들을 원합니다. 정치인은 로맨틱하지만 냉정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눈 내리는 날, 연인과 함께 광화문 연가를 들으며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본 사람들을 원하지만 동시에 비리를 저지른다면 자기 친족도 과감하게 쳐내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노무현 씨가 통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던 광고, 국회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던 광고가 노무현 열풍의 기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휘어잡고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뽑을 정치인은 완벽한 슈퍼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내세울 분에게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울 분은 따뜻하지만 정의로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 본인을 희생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미지, 겸손하지만 카리스마를 가진 이미지, 체제 수호라는 전통을 고수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를 기반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당의 큰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계획들을 세워 차차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